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국제 여성의 날 3월 8일에 맞춰 발표하는 유리 천장 지수가 2025년에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유급, 육아휴직 일수, 국회 여성의원 비율 등 10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국을 평가하는데요. 올해도 일본은 27위, 한국이 28위, 터키가 29위를 기록하며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나라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세 나라는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유리 천장이 가장 두꺼운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 1위, 아이슬란드 2위, 핀란드 3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독식하며 여성이 상대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22%로 29개국 중 최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2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영국, EU 등 여러 국가에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호주는 오히려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다. 여성의 노동 환경이 정말 개선되지 않는구나. 한국도 최악 수준이라니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인가? 여전히 일본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일본 반응 지금 확인하세요.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성평등을 의식하는 것 같지만 유엔 정상회의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엔 헌장은 유엔 가입국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내정 불간섭이 원칙이다. 일본에서는 여성활약 추진법과 같은 악법으로 인해 오히려 남녀 간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서열 매기기 전략이 능숙한 서구권의 논의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비교는 둘째 치더라도 일본 내에서도 맞벌이가 당연해지고 독신이 증가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고민해야 할 정치계가 남성 위주이고 고루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과 관련된 정말 필요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남녀 격차를 나타내는 통계 조사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어떤 항목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극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남녀 모두 노동인구 비율이 높지만 임금이 낮다면 오히려 격차가 적은 나라로 계산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가 큰 이유는 맞벌이가 늘었다고 해도 여성은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근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승진 속도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편중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여성 임원과 경영자가 적고 선거에 출마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성도 적기 때문에 여성 의원 수가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부부별 성 선택조차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여성이 살기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 북유럽 국가는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구축해 두었다. 특히 스웨덴은 정규직만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 DI 다양 성형 평성 포용성 정책으로 여성에게 혜택을 줬더니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은 탈DI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단순히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사실 처음부터 당연한 이야기였다. 효율성과 합리성에 반하는 방식이 잘 될 리가 없고 업무는 균질한 교육과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낭비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를 여성 중심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육아 기간 동안 아이가 자주 열이 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사를 쉬어야 해서 장시간 근무가 어렵다. 가족이 장염에 걸리면 2주 정도 활동이 제한되며 그동안 시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 2차례의 세탁 가사와 육아를 맡아야 하는 환경이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에 3만 엔약 30만 원 정도밖에 벌 수 없다.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가 월 30만, 35만, 애약 30만, 3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학비, 교재비, 소풍비, 수학여행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나라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 입장에서 성별을 떠나 우수한 인재를 중요한 포스트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손해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도 성차별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애초에 기업에 지원하는 여성 혹은 승진을 희망하는 여성이 적을 수도 있다. 입사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글로벌 제조업 같은 경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 개발도상국으로 근무지 배치가 이뤄진다. 애초에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고 싶지 않아도 인사 발령에 따라 가는 경우도 많다. 여성 인력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해외 근무까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일까? 일본은 여성이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자비로운 세금, 감면 및 공제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미디어도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주부의 입지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솔직히 예전에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남성은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대들보로 존중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남성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집안일을 도와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 여성은 여성대로 일하면서 가사도 전부 책임져야 하니 역할이 모호해져 싸움이 많아지고 결국 이혼율이 증가하는 황폐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회를 만든 정치인과 관료를 유권자가 쫓아내고 다시 따뜻한 일본을 되찾아야 한다. 장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 가사 및 육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없다. 일본은 육아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 돈을 벌 기회를 잃기 쉽다. 특히 유아기에는 더욱 그렇다. 이 시기에 일을 쉬게 되면 임금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일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 여성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무거운 것은 남자가 들어야 한다. 더러운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임금 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나라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 입장에서 성별을 떠나 우수한 인재를 중요한 포스트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손해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도 성차별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애초에 기업에 지원하는 여성 혹은 승진을 희망하는 여성이 적을 수도 있다. 입사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까지 기사와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